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민우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나요? 아니면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의사이지만 환자로서 경험한 적이 있어 여러분의 고민이 얼마나 절실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30년 넘게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사실 신경외과를 꿈꿨습니다. 뇌의 신비로운 세계에 매료되었거든요. 그런데 인턴 시절 한 환자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배뇨 장애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통증으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소변을 보지 못해 방광이 심하게 팽창한 상태였습니다. 도뇨관을 삽입하자 환자분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선생님, 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의사로서 큰 보람이라는 것을요. 그 후 비뇨의학과로 진로를 변경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의대생 시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의학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라. 이 조언을 마음에 새기고 저는 항상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환자의 한마디가 교과서 100페이지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요. 전공의 시절에는 밤샘 당직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는 기본이었죠.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환자 차트를 보다가 의자에서 졸았는데 선배 의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민우야, 내가 지금 피곤한 만큼 환자는 더 아프다. 그 말이 저를 번쩍 깨웠습니다. 지금도 피곤함이 몰려올 때면 그 말을 떠올립니다. 3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몇 환자분들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85세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권했지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선생님, 내 나이에 수술해서 뭐해요? 그냥 남은 시간 편하게 살다 갈래요. 그런데 3년 후 할아버지가 손주의 손을 잡고 진료실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 대학 졸업식까지는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제 수술해 주세요. 그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환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요로 결석으로 응급실에 왔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온몸을 비틀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투여하고 수액을 공급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괜찮을까요? 그 눈빛에 담긴 걱정과 사랑을 보며 저는 제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소중한 사람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때로 의학적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환자가 느끼는 불안, 두려움, 좌절감을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한 번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60대 남성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느라 5번에서 6번씩 깨는데 아내에게 미안해서 소파에서 따로 잔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잤는데 이제는 함께 잘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 그분의 결혼 생활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전체를 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보람도 크지만 감당하기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환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된 신장 종양으로 저를 찾아오셨죠. CT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이미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두 아이의 아버지였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진단 결과를 알려드려야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입니다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을까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의학은 완벽하지 않고 의사도 마법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도 환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감과 무력감이 밀려옵니다. 젊은 의사 시절 저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환자를 잃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지만 그것이 제 마음의 상처를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몇 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의사를 계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의 멘토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우야, 의사는 신이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리고 실패해서 배워 다음 환자를 더 잘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의사의 길이야. 30년 전과 지금의 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는 개복 수술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로봇 수술, 내시경 수술 등 최소 침습적 수술이 주를 이룹니다. 환자의 회복이 빨라지고 통증도 줄어들었죠. 진단 기술도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예전에는 초음파와 단순 CT만으로 진단해야 했던 질환들을 이제는 3D CT, MRI, PET-CT 등 첨단 장비로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술 발전 덕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져 많은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입니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어도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치료 효과는 반감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의학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환자분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오시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지만 잘못된 정보로 불필요한 걱정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 이런 치료가 필요한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10분 진료 시간에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환자가 이해하고 동의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의 말이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환자 중심의 의료가 강조됩니다.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이 존중받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다만 때로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소송과 불신으로 대체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의사로 일하다 보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회복 사례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말기 신장암 환자였던 김 선생님은 의학적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면역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하신 후 종양이 놀랍게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선생님은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정기 검진 때마다 만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선생님,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뵙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중증 요로 감염으로 폐혈증까지 진행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상황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할머니는 일주일 후 의식을 되찾으셨고 한 달 후에는 걸어서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죽기 전에 증손자 얼굴 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동시에 의학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의 생명력과 의지의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최신 의학 기술보다 환자의 강한 의지가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 역시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가능성이 있는 한 환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은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의사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건강 문제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 저는 갑자기 심한 요통을 경험했습니다. MRI 결과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었습니다. 평소 환자들에게 허리 건강을 위해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세요 라고 조언했던 제가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가 늘 강조하던 조언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통증이 너무 심해 한동안 진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그동안 환자들이 호소하던 통증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로서의 경험은 저를 더 공감 능력 있는 의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다른 건강 문제는 2년 전에 경험한 불면증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당직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원인이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에 피곤한 상태로 환자를 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마인드풀리스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취침 전 20분간의 명상이 제 일과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교훈은 의사도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봐야 합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에게 착용하고 타인을 돕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 시간을 확보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환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진정성 있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정말 힘들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환자들은 더 큰 신뢰와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의학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와의 소통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가장 큰 의료 실패는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한 환자에게 전립선 수술을 권했습니다. 모든 의학적 적응증이 있었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수술 후 심각한 발기부전을 경험했고 이것이 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부작용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알았더라면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노했고 저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치료 옵션의 모든 장단점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최선의 선택이 환자의 삶의 맥락에서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환자가 말하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증상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야간 빈뇨는 단순한 의학적 증상이 아니라 수면 부족, 피로, 우울감, 부부관계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신장이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이해를 돕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통의 방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원격 진료, 이메일 상담,
건강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환자와 소통합니다. 이런 기술은 편리하지만 대면 진료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 교감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표정, 몸짓, 목소리 톤에서 읽을 수 있는 미묘한 신호들이 중요한 진단 단서가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의사 생활을 돌아보면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보람과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은 환자의 회복을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심각한 상태로 입원했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아 웃으며 인사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진료해온 환자분들과 맺게 되는 특별한 유대감도 이 직업의 큰 축복입니다. 환자의 삶의 중요한 순간들 결혼, 출산, 은퇴를 함께 지켜보며 성장하는 경험은 다른 어떤 직업에서도 느끼기 힘든 특별한 경험입니다. 물론 의료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소송에 대한 부담, 행정적 요구의 증가 등이 의사들을 지치게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번아웃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의학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인공지능, 유전자 치료, 정밀의학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의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의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환자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의사의 공감 능력과 판단력, 윤리적 결정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제가 젊은 의사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자를 질병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의학 교과서에는 질병에 대한 설명만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는 각자의 삶과 이야기, 두려움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의학적 결정을 함께 내리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의사를 찾아주세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그리고 의사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 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